자, 교재는 437페이지 배임죄입니다. 자, 서론. 자, 의 보시면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보호정도는 위헌범이다 그랬어요. 자, 이 점은 똑같죠? 횡령죄랑.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위태범 동그라미. 자, 우리 판례는 구체적 위헌범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판례가. 따라서 위헌범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면 틀려요. X. 그쵸? 자, 미수처벌하고요. 그리고 객체가 재물이 아닌 순수한 재산상 이익만 객체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이득죄입니다. 그리고 상습범 처벌 등이 없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밑에 배임죄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권한설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 배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의 보시게 되면 타인 신뢰를 배신 때리는 것, 그래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본질이 있다는 것이 배신설이 되죠. 자, 그래서 배신설이 본질이기 때문에 법적 대리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문이고, 자, 3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횡령과 배임은 배신성에서 본질이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횡령은 재물만 객취하지만 배임은 재물이 아닌 이익을 객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물을 먼저 검토하고 재물이 안 됐을 때 그 다음 이익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횡령과 배임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횡령을 먼저 배우고 배임을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횡령, 배임.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특별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법, 일반법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그리고 횡령죄는 말씀드렸듯이 둘 다 똑같이 위헌범이다. 위태범이다. 똑같죠?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고요. 둘 다 미수가 있죠? 둘 다 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득행위설이 본질이었지만 배임죄는 배신설이 본질이었죠. 그 다음 객체가 여기는 재물만 객체였죠. 그 다음에 배임은 재산상 이익만 객체가 됩니다. 그쵸? 여기는 재물, 여기는 이익.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위에서 배웠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상습범 처벌정이 없다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똑같아요. 횡령도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고, 자, 배임도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다. 이건 어디서 출제가 됐는가 하면 이것은 총론교재에 나와 있어요. 총론교재 저 맨 끝에 형의 양정 파트에 제가 도표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참조해 주실 분들 같고, 이것은 과거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횡령과 배임은 상습범이 없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여기 신임관계 나와 있죠?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관리 의무에 있다 돼 있고, 밑에 적법한 대리권 미칠 것이고 X.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배신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권한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설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다? 그래서 배신설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배신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저 사법시험이라든지 뭐 변호사 시험처럼 이 소수견에 권한설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신설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조문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 주체죠. 이 주체. 원래 주체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런데 횡령죄하고 배임죄는 주체, 신분범위라서 이 주체에 대해서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주체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임무 위배되는 행위가 바로 뭐죠? 배임 행위죠. 자, 재산상 이익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밑에 옆에 재물 X, 재물은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오로지 이익만 객체가 된다. 자기가 취득하든 제3자가 취득하든, 자, 취득하게 하여 여기 나와 있죠. 취득하게 하여, 이게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이게 구성요건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취득이 안 나오면 배임죄가 안 돼요. 내가 취득했든 누가 취득했든 간에 취득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을 때 요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된다. 자, 됐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주체는 타인 사무 처리자만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다. 자, 밑에 판례 보세요.
자,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존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타인 사무 처리자라 하는 것은 자, 밑에 나와 있죠. 대리권 존재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배신설이라서. 자, 법령, 계약, 관습 동그라미 1번. 자,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 밑줄짝 동그라미 2번. 됐죠? 됐어요. 이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8가로 나와 있는데 8번은 똑같죠. 2001도 3534 똑같아요. 자, 이때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죠. 호적상 친모다 동그라미. 이 사람도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여했다고 했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죠. 그래서 이 사실상의 것이다 라고 해서 방금 보았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도 주체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보죠. 자, 타인 사무 처리자라 하는 것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자기 사무는 배임죄가 안 돼요. X. 타인 사무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거 봤습니다. 자, 노트 한번 가볼게요. 자, 노트를 가보시게 되면, 자, 방금 보았죠?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타인 사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권, 임차권 이중양도 판례가 있어요. 임차권이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 사무로 보질 않아요. 자기 사무로 보기 때문에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 이직매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타인 사무로 보지만 동산 같은 경우라든지 채권이죠. 채권 동산 이직매매, 채권 이직매매, 채권 이직양도 이런 것은 자기 사무로 보기 때문에 타인 사무로 보질 않습니다. 이때는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자, 이거 외워두세요. 판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받을 것이 채무부담하는 경우 판례 있고요. 할부금 납부하는 거 판례 있습니다. 이거 타인 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무로 봐요. 자, 또 적을까요? 또 적게 되면 청산사무. 청산사무도 타인 사무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 있습니다. 대물변제.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다른 거로 대신 변제한다는 거죠. 이것도 타인 사무로 보지 않고 자기 사무로 봅니다. 자, 외워두세요. 임차권, 채권입니다. 임차권 이중양도, 동산 이중매매, 채무부담, 할부금 납부, 청산사무, 대물변제 등 이런 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되어 있고, 자, 자기 사무이면서 타인 사무의 성질을 두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인 사무의 성질이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나 타인 사무 두 가지 성질 모두 다 띄고 있지만 타인 사무의 성질이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 사무로 봐요. 그와 관련된 것이 부동산 이직매매죠. 부동산 이직매매. 그리고 계주가 계금 지급 의무, 이것도 타인 사무로 봐요. 판례 나옵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왜 타인 사무로 보냐면, 자,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렇죠?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 매수인 B가 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잔금 받았다고 했을 때 A는 이 돈을 다 받았으니까 이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B에게 취득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이전 등기하는 것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저 B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는 것은 자기 사무지만 한편으로는 B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게 할 의무는 타인을 위한 사무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타인 사무로 보아서 이 B에게 등기를 해줘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해줬을 때 이게 B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부동산 이직매매는 배임죄가 되지만 동산 이직매매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이제 다시 한번 교체 한번 가봅니다. 자기 사무는 배임죄가 안 돼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방금 봤죠?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배임죄 주체가 된다 라고 봤고, 하나 더 적어보세요. 1번 말고 2번 하나 더 적으세요. 자, 이것은 올해
올해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판례 나왔습니다. 새로운 판례. 새로운 판례 나왔고 바로 이제 법원 행정고시에도 나온 판례이긴 한데 요 지입회사 운영자 있죠? 지입회사의 운영자 이 사람도 운영자도 그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람이 지입회사의 운영자가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도 기출되었기 때문에 이것 판례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판례 보시죠. 자, 그 밑에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번이 잘 나옵니다. 1번 체크하시고 자, 1번 보시면 자, 보통 예금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금하는 순간 그 입금된 그 금전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넘어가고 여러분은 그 계좌를 통해서 반환 채권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금기관 임직원 있죠? 그 여러분이 뭐 국민은행이라 한다면 국민은행의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는다. 왜 소유권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금기관 임직원 세무 쳐보세요. 이 사람은 배임죄 주체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이 임직원이 여러분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유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 김기관 임직원은 여러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출제 잘 돼요. 자, 다음 2번은 외워두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세무 쳐보세요. 이 사람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외우세요. 그렇게 판례가 받고 자, 3번 판례 볼게요. 자, 3번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신주 발행하는 거 있죠. 신주 발행은 타인 사무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죠. 혹시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주들이 손해보겠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다고 해서 신주를 발행하면 무조건 주주와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타인 사무가 아니라 회사 자신의 본인의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주를 발행했다고 해서 이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신주 발행 및 읽으시고 이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다음 4번 가보죠. 신탁회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준 이렇게 나와있죠. 이 판례 격려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격려해 주게 되면 격려를 안 해주면 문제가 되지만 격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겁니다.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이 타인 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무일 뿐이다 라고 해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보았듯이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고 그 밑에 꺽쇠 2번도 소유권 이전 받았다 그랬죠? 이전 받은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목적 달성되었기 때문에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여기까지입니다.